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인데요. 이 법에서 정하고자 하는 거, 우리나라도 테러에 무관하진 않다.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1조는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테러 예방,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겠죠. 그래 대응 활동을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그럼 무엇보다도 국민을 보호하는 거야.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그리고 공공 안전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용어는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테러. 첫 번째 이 테러라는 건 뭐냐?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 정부. 그런데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제적 협약 설치된 기구를 포함한다. 이제 이런 부분을요 제외한다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함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협박을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사람을 살해한다. 이런 목적으로요. 그 다음에 신체를 상해한다. 그리고 체포, 감금, 약취, 유인을 하는 행위죠. 또 인지를 잡고요. 이렇게. 여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 항공기에 대해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추락시켰다. 그 다음에 전복 또는 파괴하는 행위를 했다. 그 밖에 해치를 손괴를 했다. 또는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를 강탈했다. 또는 강제로 운행하겠다. 이런 부분이나 손괴를 했는데 이제 운항과 관련해서 항공시설 있잖아요. 공항 이런 손괴를 했다 할지 또는 조작을 방해를 했다 할지 이런 부분들이 이게 테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선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선박 또는 해상 구조물과 관련해요. 이제 다음 행위를 하는 거다. 첫 번째 보면 운항 중인 선박 있잖아요. 이걸 파괴시켰다. 또는 손상을 시켰다. 근데 이제 화물을 손상시키는 것도 포함이 되죠. 아무튼 화물을 손상시키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자,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에 대해서 강탈이거나 또는 운항을 강제했다.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시설, 기기 파괴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테러고요. 그리고 상하망, 중상해, 중대한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또는 위력을 가진 생화, 폭발성이 있는 물질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차, 전차, 자동차 등을 지금 이제 차량을 이용하는 차량을 이렇게 폭파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도로, 그 다음에 전기, 가스, 그 다음에 석유, 그 다음에 도시가스, 이런 부분을 에 관해서 차량이나 시설에 배치되거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에 사용하는 거, 이런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핵물질 있죠. 핵물질. 이제 북한이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어 있죠. 방사능이랄지 이런 물질, 방사성 물질, 이제 이런 원자력 발전소인데 이런 거 관련된 것은 각각 어느 한 해당하는 행위인데, 여기 이제 원자로를 파괴한달지 또는 방사선 물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부당하게 조작한달지, 그다음에 핵물질을 수수한달지, 또는 이제 파괴를 한달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바로 UN, 테러 단체라는 거 UN이 지정한 거예요. 테러 단체는 UN이 지정한 거지, 국가정보원에서 지정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게 테러 위험 인물하고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 좀 달라요. 예전에 10대 김군이 IS에 가입했다. 그거는 IS 지금 그 요원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에요. 테러를 실행, 계획, 준비,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로 다른 단체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이동하는 거, 이게 이제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고, 테러 위험 인물은 예컨대 이거죠.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자살 폭탄 테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테러 단체 조직원이거나 또는 선전 또는 예비 음모 선동하거나 의심하는 상당히 있는 사람, 아무튼 조직원에 준하는 사람이 바로 테러 위험 인물이에요. 테러 자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협박 목적으로 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테러 활동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보를 수집한다 할지 또는 테러 위험 인물을 관리한다 할지, 테러 수단 안전 관리를 할지,
국제 행사 안전 확보랄지 이런 것들이 대테러 활동인 거예요. 관계 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하는 기관이고, 테러 조사가 있습니다. 정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하는 거예요. 대테러 활동하고는 좀 다르죠. 현장 조사는 조사예요. 조사. 문서 열람들을 해서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를 하는 거예요. 조사. 대테러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관계기관이 나오는데, 이 관계기관은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 지방자치 대통령령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뭐냐면 공공기관도 들어가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이것도 포함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데,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하고 대응해서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어요.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 최선을 노력해야 된다. 의무죠, 이렇게. 책무예요. 이 법에 지원한 공무원, 헌법상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적법 절차를 하는 의무가 있고, 다른 법보다 우선해요, 이 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국가테러대책위원회예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이거는 이제 대테러 활동의 정책 심화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둔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즉 대통령을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야.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다? 국무총리다. 대책위원회에서 심의결하는 건 뭐냐면, 어떤 대테러 활동에 관한 내용들 정책을 수립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대책을 추진하죠. 그 다음에 역할 분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이 지정한 거.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해요. 이게 이제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대통령이 정하는 게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장관 다 들어가죠.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국정원장이 들어가요.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발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경호처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아무튼 청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청장이 들어가는 거지 과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국장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국가대책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필요할 때 이제 제하고는 여기 외 위원 관계 회의에 참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어도.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죠. 간사는 연락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운영과 관련해서는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을 할 때 이제 또는 이제 과반수 51%죠. 요구를 하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적 과반수가 출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출석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의결이 돼요. 제과 출과.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공개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 의결로 공개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은 이제 다시 의결로 이렇게 정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테러 센터가 있어요. 대테러 센터. 대테러 활동과 관련해서, 다음에 해당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 센터를 둔다. 아무튼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그럼 센터에서 하는 일은 뭐냐? 이제 대테러 임무를 직접적으로 분담을 해요. 아까 이제 대책 협의하고 좀 다른 점이죠. 구체적으로 지침을 작성하고 테러 경보, 아무튼 테러 경보를 발령하는 것은 대테러 센터에서 하는 것이지 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 그 중요 행사에 대한 거, 필요한 사무 처리, 이제 심의 의결한 거, 이제 대통령은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개하지 않는 게 이제 원칙이죠. 자, 그러면 대테러 센터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대테러 센터는 국가의 대테러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대책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고, 센터장은 이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 있습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그러니까 대테러 인권보호관. 아무튼 인권보호관은 대책위원회 소속이에요.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담, 이제 조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이제 관계기관장은 필요할 때 전담 조직을 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인권보호관의 자격과 임기를 보면, 자, 인권보호관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을 해요. 위원장이 이제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그럼 인권보호관은 누구냐? 변호사 자격으로 10년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인권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 10년 이상은 좀 재직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중에서 3급 상당에 해당하시는 분 있죠? 재직하였던 분이고,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 근무 10년 이상. 아무튼 인권 분야에서 이렇게 비영리 보면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분들이 인권보호관으로 활동을 하죠. 임기는 2년입니다. 네,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죠. 연속 2년 하고 그리고 2년을 하고 그다음 또 2년 또 하고 이렇게 연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속할 수 있죠. 인권보호관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해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죠. 이 결격사유가 발생했다 할지, 또는 형사사건은 기소됐다 할지, 또는 비밀 누설했다 할지, 장기간 심신세약으로 이제 인권을 수행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 외에는 함부로 면직되지 않는다. 바로 신분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인권보호관의 이제 직무가 있죠. 인권보호관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인권보호관은 자문, 그 다음에 이제 민원 처리, 인권교육에 관한 활동, 이런 부분을 처리하고 있죠. 인권보호관은 민원이 접수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달 안에 이제 처리해야 돼. 다만 이제 부득이하면 좀 이제 어려울 때는 이걸 이제 통지를 해줘야죠. 저 이제 처리 어려우면. 그 다음에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위원장은. 대책위원회는 인권보호관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조직을 둘 수 있어요. 반드시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 조직은 둘 수 있죠. 필요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정 권고권이에요. 이제 권고권은 반드시 거기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는 이런 부분이죠. 인권보호관은 다른 직무수행에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관계기관장이 시정 권고할 수 있다. 그럼 권고를 받은 기관장은 일단 통지 의무가 있어요. 반드시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처리하고 아무튼 통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제 비밀 엄수가 있는데, 인권보호관은 재직 중 퇴직 후 직무상 악의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이렇게 비밀 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자,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직무상 비밀을 증언을 한다. 그럼 미리 이제 승인을 받아야 돼. 미리 승인을 받으면 이제 증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또한 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필요한 대통령이 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전담 조직들이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지역 테러 대책 협의회가 있죠. 지역 테러 대책 협의회. 테러 대책 협의회를 둡니다. 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 테러 대책 협의회는 어디예요? 특별시, 도, 특별자치도는 이제 제주도에 여기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거는 이제 지역에 관한 테러와 관련된 그런 일을 담당한다. 이런 걸 담당하고, 공항 항만 테러 대책협의회 이렇게 되죠. 테러 대책협의회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항 항만에서의 테러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테러 사건 대책본부가 있습니다. 테러 사건 대책본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테러 사건에 대한 테러 사건 대책본부가 있죠. 테러 사건 대책본부. 그러면 요게 이제 이 테러 사건 대책본부는 어디에 이제 두느냐? 테러와 관련된 우려가 있을 때 대책본부를 두는데, 요건 좀 알아둬야 돼요. 외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이제 외교부 이거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국방부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그리고 이제 경찰청, 해양경찰청 이렇게 있죠. 경찰청, 해양경찰청 5군만 있어요. 경찰청, 해양경찰청 이렇게 외, 국국, 경해. 아무튼 이 5곳에만 테러 대책 사건 대책본부가 있으니까 그 정도 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장 지휘본부가 있죠. 현장 지휘본. 그 다음에 이제 화생방 테러 대응 지원센터가 있어요. 화생방 테러와 관련된 지원본부가 있다. 지원본부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에는 이제 어디에 이제 두느냐 보면은 보건복지부의 생물테러, 그 다음에 환경부의 환경테러, 원자력발전위원회 방사능,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환경부, 이건 화생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발전안전위원회가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세 개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정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테러 복구 지원센터. 테러 복구 지원센터 어디야? 행정안전부 기억하셔야 되고, 대테러 특공대가 있는데, 이 대테러 특공대는요, 세 곳이에요. 대테러 특공대. 대테러 특공대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는 어디에? 바로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세 가지죠. 국방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 그리고 해양경찰청장 이렇게 있죠. 해양경찰청장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테러 대응 구조대, 그리고 테러 정보 통합센터, 그리고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이 있어요. 누가 정보를 수집하느냐라는 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제 국가정보원장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경찰청장이 아니에요. 국정원장이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반드시 수집해야 되는 건 아니고 수집할 수 있다. 그러면 특히 이제 수집할 때 이제 출입국이랄지 금융거래랄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 특정 통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장은 이런 정보 수집 분석한 결과를 그거가 테러에 대해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 지급 정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무튼 조문상으로 이런 요청권을 갖고 있다 하는 거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장은 항상 누가 하느냐라는 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개인정보, 위치 정보가 있을 텐데 이런 거를 요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국정원장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추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 경우 이제 보고해야 돼요. 보고.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이런 절차가 있는데 좀 진하게 돼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러 대응 절차 등이 이제, 있습니다. 테러, 대책 절차로서요, 테러 경보 발령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였어요? 대테러 센터장이 테러 경보 발령권을 갖고 있습니다. 센터장. 대테러 센터장. 센터장이, 요게 테러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테러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그럼 이제 테러 경보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관주경심 있거든요. 첫 번째는 관심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단계, 그 다음에 경계 단계, 그 다음에 심각 단계. 이렇게 이제 순서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관주경심. 테러 경보는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져요. 위원장이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황 전파 및 초동 조치. 그래가지고, 이건 대테러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를 해야 돼요. 관계기관장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러면 관계기관장이 초동 조치를 일단 하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테러 사건 대응이다. 그래서 대책본부장이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를 해서 테러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세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테러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수립이 나와요. 그럼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 중요시설이랄지, 장비랄지, 이런 에 대해서 테러 예방하기 위해서 폭발물 총기로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돼요. 관계기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그 테러 대상 시설, 뭐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시설들이 이제 많이 나오겠죠. 뭐 국가중요시설이랄지 다중이용시설로서는 어떻겠어요? 도시, 철도, 여객선, 그리고 건축물, 철도 차량 이런 부분들일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통제하는 것은 뭐 방호 계획, 그 다음에 이제 긴급 대응 방안, 사후 대책 이런 부분들을 수립으로 들어가야 되고, 자, 국가 중요 행사 안전 대책 관리에 대해서도 수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과 국가 원수에 준하는 국빈의 경우랄지 이런 부분은 이제 경호처장이 또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테러 취약 요인을 사전 제거해요. 테러 취약 요인. 그러니까 테러 대상 시설, 테러 이용 수단의 소유자 관리자는 보안 장비를 설치해서 취약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해야 된다. 이제 반드시 의무는 아니고 노력 의무고요. 국가는 테러 대상 시설이나 이용 수단의 소유자,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우 그 비용 절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반드시 지원해야 될 것은 아니고요. 그럼 이 경우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사전 제거, 대통령에서는 사전 제거 비용을 이제 행정 지도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되죠. 여기에 소유자 관리자가 지원 데이터 센터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재고 비용 지원인데 이제 국가기관의 장은 지원 금액을 결정할 수도 언제 테러 사건 발생 가능성이 있달지 또는 어떤 해당 지역의 특성이랄지 이런 걸 고려해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러 선동 선점을 긴급 삭제 요청해요. 그래서 관계기관장은 테러의 선전, 선동 그림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긴급 삭제, 뭐 중단, 감독,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게 삭제해달라.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통보해야 된다. 아무튼 의무가 있죠. 여기서 삭제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요. 그 다음 외국인 테러 전투원, 그 김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국인 테러 전투원에 대한 규제예요. 관계기관장은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출국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출국 금지를 누구에게?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무부 장관이 출국에 관한 내용을 통제하거든요. 일시 출국 금지 기간이 90일이에요. 90일. 다만 출국 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 관계기관장에게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요. 이제 관계기관장은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가담한 사람에 대해서 여권의 효력 정지, 뭐 같은 법에 재발급 거부를 외교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아무튼 여권은 외교부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니까 아무튼 여권 발급 정지는 외교부 장관에게, 그리고 출국 금지는 법무부 장관에게 하는데 이제 90일 정도 이렇게까지 가능하다. 그다음에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이 있는데요. 국가는 이 테러와 관련해서 제보를 하거나 또는 검거하는 사람에게 이게 이제 보호를 하고 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요. 보호를 해야 된다. 이 의무고요. 그 다음에 테러 계획 실행의 사실이랄지 예방하기 위해서 가담, 신고했다. 제가 그러면 어때요?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반드시 의무죠. 요거는. 보호는 의무고 이거는 의무가 아니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시행령에는요,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어서 거기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 이제 신고를 받았달지 이럴 때는 관계기관장은 지체 없이 부대의 장에게 이제 통보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포상금 심사위원회는 이제 대테러 센터장 소속으로 두거든요. 8명으로 구성이, 위원장 1명과 8명이니까 9명이네요. 총 9명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되면 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포상금 지급할지 아니면 취소 반환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자, 지급 기준이 있는데 1억 원 범위 내죠. 1억 원. 1억 원 범위 내에서 이제 그 포상금은 그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거죠. 나눠서. 자, 위원장이 정하도록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관계기관장은 신고자가 2명 이상이다 그러면 서로 나눠서 배분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포상금 신청 절차를 보면 포상금은 사건이 공소가 제기됐달지 또는 이제 기소가 유예 공소 보류가 되거나 또는 이제 추천한 경우에 이제 신청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요 부분에 서면으로 이제 그 사실을 통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통지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죠. 포상금과 관련된 절차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다음 테러 피해 지원이 있어요. 테러 피해 지원. 테러로 인하여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있다. 그러면 신고를 해요.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는 등 이런 경우는 이제 신고 의무는 없지만 원래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때는 옆에 주변 사람 보호하는 사람이 해야 되죠. 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치료,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죠. 그래서 전부 다 반드시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교부 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체류 금지된 국가로 갔다. 그 방문 금지를 했는데도 갔다. 그럴 때는 예외고요. 가지 말아야 했는데 간 거니까.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대통령령에 보면은 신체의 피해로 인한 치료비, 이제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피해 지원금입니다. 필요한 사항은 이제 총리령으로 치료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죠. 그다음에 특별 위로금이 있어요. 특별 위로금. 테러로 인해서 생명의 피해를 입은, 이게 생명이죠. 이건 신체가 아니라 유족이나 여기는 신체로 인한 장애충. 이거는 이제 치료를 해주는 거고, 이건 유족이고.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지급할 수 있는 거죠. 특별 위로금. 특별 위로금은 이제 장기 치료가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외교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않냐고 방문했을 때는 예외고. 그러니까 방문하지 마라. 또는 허가도 안 받고 갔다. 그런 경우에는 안 되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특별 위로금의 종류는 유족 특별 위로금, 그 다음에 장애 특별 위로금, 중상해 특별 위로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이제 여기는 유족 특별 위로금이고 여기서는 장애, 중상해 특별 위로금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요. 일시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요.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장애나 중상해는 피해자한테 주고 여기는 유족한테 주겠죠. 그죠? 특별 위로금의 지급 기준이 나와 있죠.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 수입액 평균의 24개월 이상 48개월. 24개월이면 2년이죠. 48개월이면 4년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유족 수, 연령, 생계 유지 상황 등을 고려해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장애하고 중상해의 경우에는 당시 월급액이랄지 이런 거 2개월 이상 48개월. 아까 이제 유족의 경우는 24에서 48개월이고 장애는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 2개월부터 줄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테러단체 구성죄가 있어요. 테러단체 구성죄.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으로 가입한 자는 다음에 처벌한다. 수괴는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장기 사형무기 10년 이상. 기획을 했다. 그러면 7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이게 이제 유의하셔야 되는데 예전 김군이라고 해서 외국인 테러 전투로 가입하면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 그 밖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테러 자금을 알면서 자금을 조달, 알선 이렇게 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만 해도 5년이야. 미수범 처벌하고요. 1항, 2항은 미수범 처벌, 3항은 미수범 처벌하잖아요. 가입 지원만 해갖고는 미수범 처벌하지는 않죠. 그렇죠. 예비 음모죄 1항, 2항에 대해 처벌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입 지원이나 예비 음모는 처벌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무고날조가 있어요. 무고날조. 그러니까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여기 형사처분이죠. 징계가 아니라 목적으로 무고라는 거는 이게 지금 이 법에 위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신고한 거죠. 위증이라는 거는 증거를 허위로 한 거고 증거를 알조 인멸한 사람은 그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범죄 수사 정보의 정상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 지휘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해서 이제 하게 되면 이런 거에 똑같이 처벌하고 다만 법정형 최저가 2년 미만일 때 이를 2년으로 한다. 아무튼 최저를 2년 이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계주의가 있는데 이 세계주의는 이제 우리가 그 형사처벌을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속지주의, 그다음에 속인주의라는 게 있는데 그 속지주의는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전부 다 처벌한다. 이게 속지주의예요. 우리는 형사처벌을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인주의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면 외국에서 범죄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에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세계주의는 뭐냐?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 원래는 있잖아요.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뭐 살인을 했다. 미국 사람을. 그랬을 때는 우리나라가 재판하는 게 아니죠. 미국에 재판해야 되죠. 그러나 이 테러와 관련된 건 달라요. 여기에 테러단체 조직제약과 보면은 그럼 외국 사람들이냐,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테러단체를 조직했다 그러더라도 우리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주의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이제 그 법령 정리 꼭 잘 하시고요.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